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은 소매, 유통, 이커머스에 관련한 짤막한 보고서를 가지고 또 종목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오프닝 시대가 결국엔 열렸습니다. 자, 이제 엔데믹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폭발적인 성장기가 지났음을 의미를 합니다. 고물가에 따른 유동성 축소라는 시기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지 못한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추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전략이 성장성에서 이제는 수익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전반적으로 이제 뭐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 나오고 있는 이 쿠팡 역시도 와우 멤버십 가격을 연달아서 인상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쿠팡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처음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핵심 사업부 에비타 흑자 전환을 조기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GPM 전년 대비해서 3.3% 개선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GPM이라는 것은 총 매출에서 그냥 매출액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눈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는 물류 효율성 확대를 언급을 하였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가격 프로모션의 축소가 GPM의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당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 대형마트들은 이제 이커머스 사업자들과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쿠팡과 이마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GPM의 훼손은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대했던 시장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뭐 롯데온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뭐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였고, 네, 대부분 물류 업체들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장의 경쟁 완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할인점의 GPM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들도 가격을 올릴 거고, 거기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특히 이제 롯데 쇼핑이 새벽 배송을 중단했고요. 배송 차량도 축소를 했습니다. 이커머스 적자 규모가 컸던 롯데마트 몰에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이마트의 SSG.com, 스타컴이 유로 멤버십인 스마일클럽을 론칭을 하면서 회원 등급제 재정비와 장보기 상품 할인 변경 등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롯데 쇼핑의 경우 컬처웍스, 그다음 지분법 자회사 등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기당 400에서 500억 정도 수준의 이커머스 적자를 축소할 수 있겠고, 이익 개선의 포텐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와 이커머스에 대한 실적 비중이 크고, 특히 장보기 쇼핑에 있어서 포지션이 공고하다 보니까 장보기 시장에서의 경쟁 완화는 수혜 강도가 강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일봉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락장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어서 사실 상황이 좀 좋지 않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이 182,500원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국에는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코로나 전주가로 돌아가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익 레벨이 비슷합니다.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은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때는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좀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요때도 이미 뭐 구조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 점포들도 이제 수익성이 안 좋은 것들은 정리를 하고, 또 배송에 집중을 하면서 이마트에 대한 수익성을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에 이제 반영이 되듯이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타컴도 상장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멘텀을 잘 받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고물가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마트에 대한 수익성이 좋지 않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도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쿠팡에서 안 할 뿐이지 물량의 대부분은 쿠팡에서 가져가고 있고, 이제 이마트는 뭐 롯데온이나 이런 회사들하고도 경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시총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자, 매수별 주체 동향 보시면 그나마 이틀 동안 외국인 들어왔지만은 오늘은 아마 매도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간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네, 외국인 자체도 현재까지는, 네, 오늘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매도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뭐 이커머스들에서 수익성을 전환하면서 경쟁력이 다시 한번 생기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가 절대적으로 수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1분기 실적 보셨지만은 4분기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이것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진짜 여기 찍힌 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신저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저퍼는 맞지만 이게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물론 회복의 국면으로 본다면 회복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점이 있고, 지금 이대로 이커머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컴이 연말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이 과연 성공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상장이 실패를 하게 되거나 철회를 하면 SK 스퀘어처럼 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마트의 주가를 더욱더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롯데 쇼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이고요. 최근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네요. 여기도 한 번씩 뛰었었네요. 5월 초, 그 다음에 6월 초에 잠깐씩 좀 올라왔었고, 2분기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 네,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면 13만원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전주가의 레벨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전 고점은 2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볼게요. 시총은 지금 이마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기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좀 보시면 롯데쇼핑이 이제 자회사들이 있기는 하죠. 자회사들이 좀 있기는 하고, 탑건이 뭔가요? 시네마 적자. 롯데시네마. 그렇군요. 네, 롯데시네마 갖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겠고, 또 M&A, 한샘, 하이마트 등 계열사 결합 추진을 한다고 하군요. 그렇군요. 근데 한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상황을 보시면은, 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네, 좀 소폭은 좀 아니죠.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회복을 많이 했지만 아마 이때 현금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많이 전환됐다라는 거.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은 네, 굉장히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배당을 또 꾸준히 또 주는 업체라서 또 이 부분에서 본다면 이마트보다는 롯데쇼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롯데쇼핑은 좀 주가적으로는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봅시다. 네, 롯데쇼핑도 뭐 구간은 나온 것 같은데, 네, 저점을 과거에 이미 76,000원 찍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45% 상향된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백화점 부분의 이익률, 그리고 단기 손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적절한 평가가 어려웠다. 정상화가 되고 있고 6년 만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봤다고 하는데요. 네,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적자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면 그거만큼 호재는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마트 연동된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에 대한 가격이 다시 정상화가 됨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악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현재 지금 해외 여행도 항공권이 비싸서 좀 꺼려지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성과 이런 것들이 늘어날지 모르겠고, 백화점에 대한 수익성도 늘어나긴 했지만은 휴가 시즌에 소비가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쓰긴 하겠지만, 물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거리에 있는 뭐 강릉이라든가 뭐 부산, 그다음에 뭐 울산, 뭐 서해 쪽, 그다음에 호캉스 뭐 이런 것들로 갈 건데, 신세계처럼 이제 면세점을 주로 하는, 물론 신세계 백화점도 있지만 가능할까 싶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주가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연말에도 요 정도 주가 레벨은 뛰긴 했는데 결국엔 지금 신세계도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살아날 그런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의 올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 시가총액이 2조, 그러니까 지금 3개 다 물류 업체의 시가총액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 서울옥션이 뭐 신세계 뭐 인수설 뭐 있었었는데 뭐 해프닝으로 뭐 끝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재무표를 보시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좋지는 않게 나왔지만은 단기 순이익은 좋게 나왔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잘 나오겠지만 또 1분기보다는 좀 적게 나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배당을 그렇게 크게 주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신세계나 뭐 이마트나 지금 저가 레벨은 맞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네, 저희 뼈아픈 손실을 준 GS 리테일입니다. 와, 미쳤죠. 여기도 진짜 미쳤어요. LG생건에 이어서 미친 기업입니다. 제가 정말 두 기업을 다 갖고 있었으면 진짜 멘탈이 나갔을 건데,
여기는 코로나 전주가를 하회하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신저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병합 딱 했을 때 7월 달에 딱 한 몇십만 원 수익이 딱 줬을 때 딱 먹고 뺐었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도 이때 뺐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좀 몇 주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그걸로 또 흐름 놓치고 이렇게 흘러왔죠.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외국인은 중간에 한번 대량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주가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고, 나머지는 다 매도세였고 기관은 매수세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기요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좀 좋지 않고, 이제 1년 만에 환경이 C에서 뭐 A를 받았다, 뭐 그래서 GS 리테일이 변신이 되어 있다, 뭐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죠. ESG를 하면 뭐합니까? 수익성이 안 좋은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아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간다는 지금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달성이 된다면 주가 반등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주가 반등이 이렇게 진짜로 달성되지 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꽂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보시면 배당 뭐 3% 정도? 근데 이게 EPS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배당 성향 같은 게 프로테일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좋진 않아요. 성장성이 일단 꺾였고요. 편의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요기요도 무리하게 인수를 해버려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지만은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나진 않았고, 지금 뭐 다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회원자 수도 굉장히 많이 떠났기 때문에 요기패스 이런 것들도 지금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사실 그게 좋지만은 않다. 상장 주식도 너무 많고 합병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액면가를 올릴 수도 없고, 그죠? 병합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으로 봤을 때 최저가가 14년도, 그러니까 8년 전으로 나오거든요. 너무 좋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편의점이, 특히 GS 리테일이 좋지 않다. 그리고 GS 홈쇼핑을 병합을 하면서 마켓포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도 너무 총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다라는 거. 사실 그걸 보고 합병과 그 마켓포 출시를 보고 들어간 것이었는데, 과거에 그게 이미 달성이 밀렸고 지금 거의 1년 내내 지지부진하고 있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미 손절할 수 없는 금액대라면 더 이상의 물타기보다는 그냥 없는 주식셈 치고 좀 계좌를 분리해서 그냥 처박아 두고 나머지 자금으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과 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 종목들을 봤었을 때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혹하고 정말로 사고 싶을 만한 그런 이익 레벨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지금 당장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종목을 가격적 메리트로만 보고 매수하기는 사실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SK텔레콤,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은 지금 이익적인 레벨도 그렇고 성장성이 가시화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혹은 배당이 고배당이고, 이런 업체들, 그리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항공업체들, 아니면 배당을 이제 좀 줄만한 업체 중에서 괜찮은 업체가 바로 금호건설도 정말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호건설도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니까 또 한번 갈 거고, 그 다음에 사업성을 정말 잘 지금 다지고 있는 건데 불구하고 시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산. 두산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맞지는 않지만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 좀 많이 잊으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적정 주가는 원래 11,000원이거든요. 만원에서 11,000원대. 요 레벨인데, 요 레벨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근데 배당이 지금 퍼센테이로 따지면은 지금 6%가 넘어가요, 6%가. 작년에도 6%가 넘어갔고, 올해도 이렇게 준다면 6%가 넘어갈 것 같은데, 고배당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SK텔레콤 역시 지금 주가가 엄청난 저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SK텔레콤을 소량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사고 싶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떨어지면은 이제 살려고 조금 아직 관찰 중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을 1% 정도 마이너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더 떨어지면 그때 더 많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제 5G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도 있고, 뭐 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익은 항상 오르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회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